자, 여러분 8회차 모의고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네요. 정부 형태. 자,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 자,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했으니까, 자, AB국의 정부 형태의 특징, 전형적인 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먼저 A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고 행정부 수반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대통령제겠죠? 대통령제. 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른 사람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A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긴 하지만, 맞아요. 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그럼 어떤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회 구성됐고요. 자, 법률안 제안권에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예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됐죠? A국은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과반수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여대 야소 전국이기 때문에, 예. 자,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이가 좋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B국은 단독 내각을 구성한 집권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자, B국은 집권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여러분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내각이란 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A국보다 B국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것이다. 라고 되는데, 여러분, 법률안 거부권은요, 대통령제적 요소죠. 그러니까 A국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법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권을 얘기하고 있네요. 교육권. 자, 교육권은 뭡니까, 여러분? 교육권은 기본권 중에 사회권에 해당하는 거죠. 사회권. 그쵸? 사회권에 해당하는 거고, 사회권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다? 열거적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 열거적이에요. 열거적이라는 것은 열거된 권리만 보장하는 것이 어떤 법에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대학원 가고 싶어요. 나 중학교 나왔는데 대학원 가고 싶어요. 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필요 없습니다. 저 대학원 가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장해 주는 게 교육권은 아닌 거예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육권, 사회권은 현대적이죠? 근대가 아니라 현대적. 또 열거적 나왔네요. 적극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교육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적 의무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형사, 민사적, 법적 책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를 찾아야 되겠죠. 자, 다음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 그들이 다니는 장소에 동행해서 그 집단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해서 관찰했다는 얘기죠? 참여관찰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한다. 이건 양적 연구죠. 자, 참여관찰법은 질적 연구고요. 1번 땡. 2번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역적. 자, 연역적 땡. 뭡니까? 귀납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 법칙 아닙니다.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질적 연구니까 일반적 법칙 발견하고자 이것도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적 연구는 비공식 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쵸?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정치참여 주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자, NGO, 즉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시민단체를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NGO, 비정부기구, 또 비영리기구, NPO, Non-Profit Organization. 자, NGO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정치 주체 중에서 시민단체의 특징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 행정을 보조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시민단체가 정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당 운영에 있어서 당 관료의 당 간부의 관료적 지배가 약화되었다. 이거랑 시민단체가 드러나는 거랑 관련이 없죠. 집단 이익을 실현한다. 이건 이익 집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죠? 이건 집단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이익 집단이고 정권 획득할 필요성이 있다. 정권 획득은 정당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 그쵸?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NPO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자,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다음과 같은 헌법 규정이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자, 아니죠. 왜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규정하며 법관 대통령 임명하고 그 다음에 왜 3? 자, 국회에서 3, 대법원장이 3,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3 이렇게 임명하냐?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느냐? 그것은 헌법재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순환 모형이 나왔네요. 정보까지 들어갔으니까 국민경제순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경제순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보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 나, B, A, B 다 안 나왔네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가 생산물 시장이라고 한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를 갖다 주는 생산물 시장에 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B는 뭐가 될까요? 가계가 되겠죠. 가계. 그렇죠? B는 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 A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 A로 흘러들어간 요 돈은 A의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옳지 못한 거 찾는 거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 만약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한다면 B는 가계이다. 맞죠? B는 가계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쵸? 화폐를 중심으로 파악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기업이라면 그쵸?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B가 기업이라면 자, 사회 간접 자본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는 B가 기업이든 여러분 가계이든 정부는 조세를 걷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부에서 가계나 기업으로 가는 실물은 다 사회 간접 자본 또는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디귿 노동과 자본이라면 생산 요소네요. 노동과 자본이라면 A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 요소를 받게 되는 거니까 자,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다. 기업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고 나머지 2, 3, 4번은 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제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일탈이론이네요. 그쵸? 일탈이론이고 지금 보니까 목표와 뭐의 괴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단의 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머튼의 아놈이죠. 자, 머튼의 아놈입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랑 관련이 없어요. 상상론에 기초한 것은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머튼의 아노미는 미시적 측면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 기능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간 말은
자, 기억 머트는 맞죠? 머트는 아노미로 규정한다. 머튼의 아노미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뭘까요, 여러분? 갈등론적 일탈 이론이죠. 되셨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8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정도까지는 설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를 딱딱딱딱 짚어내는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250명을 지역구 선거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제로 50명을 뽑네요. 그리고 자, 비례대표는 전국구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대표에서 정당 득표율만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병립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 득표에서 유효득표 이런 걸 우리가 봉쇄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총 선거구 수는 30개이다? 자, 오타가 났네요. 그쵸? 300개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총 선거구는 300개이다. 이게 문제인데 300개도 아니죠. 몇 개입니까? 250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의 전국구 선거구는 하나죠. 의원은 50명이지만. 그래서 선거구는 251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251개. 1번 틀렸습니다. 2번 유권자는 1인당 2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1인 2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3번 소수대표제에 따른 양당제 자 소수대표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수대표제가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다수대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모든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3%를 넘지 못한 정당은 안 되는 거예요. 또 5명 이하의 당선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 3%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둘 다 안 되면 자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요. 자, 다음은 무역 이전에, 자, 생산 가능 곡선, 두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왔네요. 그쵸?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표로 만들어줘야 돼, 생산 가능 곡선을. 자, 표로 만들어주면, 일단 A국과 B국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컴퓨터와 뭡니까? TV를 생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A국가는 컴퓨터를 30개, TV를 10개, 그 다음 B국가는 컴퓨터를 15개, 그 다음에 20개, 이렇게 생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기회비용을 구해줘야 되겠죠?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줘 볼까요? 자, 그러면 생산량 자료니까요. 그렇죠? 생산량 자료니까 이것을 분모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의 10이니까 3분의 1, 이거는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15분의 20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은. 자, 그러면 어디서 특화시켜요? 자, 컴퓨터는 A국에서 특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TV는 B국에서 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무역 이후에 B국의 컴퓨터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역 이전보다 커지니까 교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양국의 교육 조건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쵸? 컴퓨터의 교육 조건은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되고 TV는 4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렇게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3번 자 볼게요. 자 교육 조건이 컴퓨터가 3단위인 이에 TV가 2단위일 때 교육 조건이 나왔어요. 교육 조건이 나왔고 A국은 컴퓨터 15단위를 소비한다면 15단위를 A국은 컴퓨터를 30단위를 생산할 수 있죠. 그 중에 15단위를 여러분 소비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15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B국에 교육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국은 TV를 몇 대 주기로 되어 있어요? 세대당 2대니까 10대를 주겠죠. 그러면 10대를 소비할 수 있겠죠. 컴퓨터만 생산을 했을 때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자 교육 조건이 만약에 이거는 교육 조건이 4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4단위와 TV 5단위일 때, 자, B국에서 TV 5단위를 소비한다면 컴퓨터를 10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TV만 생산을 해요. TV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TV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TV를 총 20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TV를 20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TV를 몇 단위 준 겁니까? 5단위 소비했으니까 20단위에서 5단위를 자기네 국가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15개는 보냈다는 거예요. TV를. 그러면 컴퓨터를 몇 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5분의 4니까 12개 받을 수 있겠죠. 틀렸네요. 12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고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지. 이거는 자 무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역 이후에 어느 정도를 소비하느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 표는 경제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트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연도별 물가 상승 정도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죠. 왜?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자,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으면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로 물가 상승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명목 GDP와 실 GDP는 같다라고 했는데 같죠? 어떻게 알았어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면 실질과 명지는 같은 겁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 실질 GDP 나누기 명지 곱하기 100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이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명지와 실지는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같아야 여러분 이게 1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2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3번. 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실질 GDP는 자, 경제성장률이 3%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이 나라의 실 GDP는 명목 GDP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그건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GDP 디플레이터가 자, 10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큰 거죠. 이게 더 커야 이게 100 이상이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와 농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도시, 농촌. 자, 도시는 농촌에 비해 익명성과 사생활이 보장된다. 정답 1번. 그렇죠? 농촌에서는 옆집 애가 결혼을 했는지 애는 몇이 났는지 숟가락은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서로 다 이렇게 면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데 도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집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청소년 A의 일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을 좋아하는 A가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라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키워드 나왔습니다. 시선 때문에 낙인 이론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A가 비행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이고 그들의 친구를 그대로 학습해서 답습해서 자,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일탈을 막기 위해서 특정적 접촉 차단을 주장한다. 아니죠. 자, 낙인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갑은 사회 구성원들의 특정 행위를 일탈로 규정했기 때문에 A가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다. 일탈 행위가 되는 거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치의 차이 때문에 갈등과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기능론적 관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자, 규범의 상태 이런 것들은 뒤룩힘의 아노미로 볼 수 있으면 둘 다 기능론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사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2차 나누는 거 맞죠? 자, 전면적인
전인격적인. 그리고 이거는 형식적인. 회사, 정당, 국가 등은 당연히 이익사에 속하는 겁니다. 죽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익사에 속한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3번. 내 집단은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학교. 이렇게 우리자가 붙으면 내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도덕이나 관습 등의 비공식 규범에 의한 통제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겠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사회변동에 대한 관점.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겠네요. 자,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한다. 당연히 진화론이죠. 그 다음에 흥망성쇠. 예, 순환론의 키워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사회변동을 가보다 나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순환론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자,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시문과 관련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로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뭐 쭉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네요, 감옥에서. 자, 감옥이라는 어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그쵸? 교도소 상황처럼 진압을 했습니다. 며칠 후, 참가자들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서장애나 혼란스러운 사고 감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험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쵸?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이어가야 한다. 아니고요. 실험 선정 시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주의해야 된다. 선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고요.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했어야 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자, 헌법 제정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헌법은요, 제정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오타가 났네요. 개정이라고 해야 돼요. 자, 제안은 국회의원 가반수, 제적 가반수 맞죠? 대통령 발의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공고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맞아요. 공포는요, 여러분, 국민투표까지 끝났을 때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5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국민들이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뭐, 공포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 즉시 공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어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갑은 길을 걷던 중 을이 흉기를 들어서 위협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완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갑은 법원은 갑의 행위가 뭐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자, 현재 자기 또는 타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는 정당방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합의를 한 상태다. 1심 판결 결과 형량이 너무 무겁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1심 판결이니까 항소를 하면 되겠죠. 항소. 1번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소장은요. 자, 나는 1심 판결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항소를 한다는 거는 나는 1심 판결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저항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항소장을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다 내야 돼요. 이건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꼭 챙겨 두시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당연히 상고할 수가 있고요. 항소장 제출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1심 법원에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렇죠? 검사도 물론 항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행정각부의 장은, 자,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죠? 딱 이게 정확히 딱딱딱 꽂혀야 되는 겁니다. 2번, 감사원장은 국감대대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도 맞고요. 자, 임기는 4년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을 발표하는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동의는 사전에 받는 거고요.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사후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국무회의는 정부에 관한 속한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틀렸습니다. 심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그쵸? 마지막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무시하시고, 그쵸? 이거 무시하시고, 여러분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정이 나왔고, 재심이 내려졌고, 또 추심이 내려졌고, 재심이 내려졌겠죠. 1번 보겠습니다. 자, 재심은 지금 리을의 판정이 추심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에서 담당한다. 맞죠? 재심은 중노위의 결정 재심이라고 하고 추심은 지노위의 결정,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추심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번. 자, A 회사의 행위는 D에서 재심에서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되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자, 재심은 A 회사에 노동조합이 신청했다. 맞죠?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니까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죠. 노동조합도 부당노동 행위일 때 이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 회사는 니은 어디 있습니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문제집 넘기면서 마지막에 문제를 좀 몇 개 수정해가지고, 좀 회차마다 좀 이게 제가 지금 이거 PPT 작업한 거랑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문제집 보고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8회차, 모의고사도 또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봤어요. 포인트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9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